변수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하고 모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적합한 이런 분석 방법들을 써주는데, 분석 방법도 그냥 의례적으로 다른 논문 보니까 이런 거를 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왜 이거를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수렴 타당성, 내용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EFA, CFA를 하겠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룹 간의 이런 차이 검증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이스케어 독립성 교차 분석을 한다든가, 세 그룹, 두 그룹 이상일 때는 T테스트나 또 세 그룹 이상일 때는 아노바나 뭐 이런 분산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피어슨 상관 분석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은 다중회계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겠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분석 중에 적합한 툴 어떤 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다이어그램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논문에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 거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장 연구 목적,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거고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이론적 고찰과 실증 분석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론 고찰, 이게 이 두 가지가 방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위한. 그래서 이런 이론 고찰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적 변수별로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 변수 그 척도 도출이 어떻게 됐다, 구성 요소 써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된 변수 간의 관계된 선행 연구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표시해 주고요. 분석은 이런 분석 방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장 연구 설계에서는 이제 모형이나 그런 그 가설 관계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독립 변수 뭘로 할 거고, 종속 변수, 또 여기 매개나 조절이 있으면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분석 결과가 되는데, 이 분석 결과는 이제 팩트를 써주는 거죠. 통계 결과를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써주고, 가설에 대한 검증이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그걸 표시를 해주시고, 또 그 4장 분석 결과 2절 논의 및 종합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중에 유의미하게 나온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장 결론 파트에 흔히들 좀 우를 범하는 게, 결론에는 1절 결과 요약 쓰거나 2절 또 뭐 그 시사점 도출, 재원 뭐 이렇게 써주거든요. 향후 연구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데 1절에 결과 요약을 쓰라 그러면 4장 통계 분석 결과를 갖다가 중원부원 좀 말만 바꿔서 막 써줍니다. 아무려면 4장 분석 결과에도 그 통계 결과 써주고 5장 결론에도 똑같이 결과 써달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죠. 이 결과 요약은 통계 분석 결과 요약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논문을 좀 요약해달라는 거예요. 연구 요약. 연구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필요성과 차별성이 뭐였고, 거기에 따라 연구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출이 됐는데 그 목적을 위한 방법, 범위를 어떻게 해서 주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